안녕하세요, 뭉입니다. 벌써 3월이 지나가고 4월 1일이 되었어요. 3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서 영상을 제대로 찍을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쁜 3월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렇게 4월이 돼서 3월달 가계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가계부 영상은 3월달이 마지막이 될 예정이에요. 원래는 1,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1,000만 원을 모으는 순간까지 시리즈별로 올릴 예정이었는데 저한테 엄청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저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 달, 그러니까 3월달까지 저축하는 영상을 남기고 잠정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소소하게 돈을 벌었는지 이런 영상은 계속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계부 영상을 찍고 다음 영상에서 3월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왜 저축을 할 수 없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계부를 정리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계부를 여니까 10만 원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거 비상금으로 남겨둔 것 같은데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득템했고 가계부를 적어놨는데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3월 21일까지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적어놓은 거를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달에는 가계부 영상을 2번으로 나눠서 찍을 예정인데요. 월급 받기 전이랑 월급 받은 후에 어떻게 월급을 나눴는지 아직 저도 월급 받고 나서 정리를 못해서 월급 받기 전에 내역들을 한번 살펴본 후에 월급 받고 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에 적어놓은 잔액 현황으로는 3월 생활비로 2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3월 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변동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 은행을 나눠서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는 지역 화폐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 화폐를 우선으로 쓰기도 하고 카드에 돈을 안 넣어 놓으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하는 카드에 돈을 채워 넣지 않고 어떤 물건을 사거나 소비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이체를 한 다음에 소비하는 식으로 그렇게 카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보관하는 은행들이 많고 저번에 발견한 카카오페이처럼 얼마를 보관하면 5% 이자를 준다 이러면은 그런 곳에다가 소액씩 보관을 해놓는 편이어서 많은 은행을 쓰고 있는데 그 많은 은행마다 3월 달에는 엄청 이체 내역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그냥 은행별로 정리를 하게 됐어요. 은행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일단 첫 번째로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은 카카오페이는 연 5% 이자를 주고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온 이자가 꽤 많더라고요. 저는 한 50만 원 정도 넣어놨는데 하루에 뭐 50원, 70원씩 이렇게 이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에서는 입금 내역에 이자 입금 내역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자를 한꺼번에 적진 않았고 들어온 날마다 적어주었고요. 제가 컴활 1급을 예전에 준비했었는데 진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는 저한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한테 1급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으니까 컴활 2급을 따자 해서 컴활 2급 필기를 접수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취소를 한 상태고 또 4월에 볼 예정인데 여튼 컴활 필기 접수비로 21,700원 정도 소비를 했고요. 저는 지역화폐를 주로 사용해서 월급 받고 나서는 지역화폐를 한 5만 원 정도 충전을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역화폐에 5만 원 정도 충전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친구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기도 했고 핸드크림을 구매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3월달이 가장 소비가 많았던 것 같고 또 3월 말에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기차표도 예매를 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돈을 넣어 놓으니까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뭐 대중교통 티켓을 구입할 때도 카카오페이 연동해서 구입하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계부를 쓴 마지막 날인 3월 21일에 전기세도 내고 상하수도 요금도 냈습니다. 약 5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제가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K뱅크. K뱅크를 체크카드로 사용을 했는데 약간 지금은 이 K뱅크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K뱅크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K뱅크에도 매일 출석 버튼을 눌러서 몇 원씩 뭐 1원, 2원, 3원 이렇게 몇 원씩 이자를 받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또 K뱅크에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1원, 2원씩 받는 것보다 카카오페이에서 몇십만 원 넣어놓고 하루에 받는 이자가 더 크다 보니까 K뱅크를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K뱅크는 아마 4월달 이후부터는 사용할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K뱅크가 있어서 좋았던 점은 제가 해외 결제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K뱅크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 해외 결제로 약 한 13만 원 정도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강아지 간식을 사기도 하고 했는데 이 K뱅크를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얘는 그냥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세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외식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남편도 월급을 받으면 5만 원을 내고 저도 월급 받으면 5만 원을 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이걸로 뭐 장을 보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이 돈을 활용해서 먹고 있어요. 근데 보통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모으면 그냥 한 5만 원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액으로 5만 9천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외식을 정말 안 하는 편인데 남편도 너무 힘들고 저도 힘들다 보니까 도저히 밥을 못 해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는 평소와 다르게 외식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놨던 이 카카오뱅크에 있던 외식비를 3월 달에는 그래도 적당히 사용을 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거래로 사용하고 있는 농협 관련된 통장이 2개가 있어요. 농협 은행 통장은 월급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축협 통장은 소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데 그 화폐에 충전을 하거나 이럴 경우 이 농축협 계좌에서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축협 계좌를 소비 통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3월 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가 굉장히 높았던 한 달이었어요. 어차피 1년만 일할 일인데 내가 1년만 일하고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일하면서도 힘들고 집에 와서도 잠을 못 자는 날들이 좀 많았어요. 불면증을 겪고 한 2주 정도? 지금 일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이 3월 달 초에 베이킹 수업도 듣고 너무 비싸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베이킹 수업도 듣고 제가 여러 영상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크리커 기계를 개봉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비닐을 뜯지 않았어요. 정말 개봉만 해서 지금 시간이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비닐을 뜯어보지도 않은 상태예요. 정말 새 기계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도 토퍼를 하고 싶어서 기계까지 구입했는데 지금 어영부영 하다가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 토퍼를 배워보자 해서 토퍼 강의도 결제를 하고 또 제가 예전에 꽃 케이크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떡 케이크 기반으로 앙금으로 꽃을 짜는 것을 배웠었어요. 제가 좀 재밌게 배웠던 자격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생크림이나 버터크림으로 꽃을 짜는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배우는 거에 돈을 쓸 때 같이 배워보자 해서 생크림으로 꽃을 짜는 수업을 예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배웠는데 돈이 꽤 들었어요. 근데 저는 2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거의 반 이상을 저축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다시 저축한 돈을 깨서 이 수업을 듣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며칠을 고민하다가 대출을 받아서 수업을 듣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출을 받아서 이 수업료를 다 내고 결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일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차피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 바에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교육을 듣자.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수강료를 다 지불을 했는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갑자기 또 후회가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와서 제가 예전부터 이 주택 청약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꼈어요. 첫 번째 고비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주택 청약에 넣어놓은 돈이 제가 꽤 있는 거예요. 한 8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이 800만 원 정도를 더 보태면은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깨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깨기는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때는 주택청약 대출을 받아서 주택청약 통장의 9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90%까지 받아서 전셋집 마련에 보탬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갚아오고 있는 건데 작년에 이 시골 마을에서 청약을 할 일이 생겼어요. 제가 통장이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가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청약을 신청을 했는데 너무 낮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 통장을 오래 갖고 있어도 결혼해서 자녀가 있거나 무주택자 기간이 긴 사람에 비해서 이 청약 통장을 오래 갖고 있던 사람에 대한 혜택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무주택자 기간이 짧은 이유는 계속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유주택자라서 저는 무주택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청약에 대한 그런 희망이 없어졌다 해야 되나? 무모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서 10년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 20년 동안 이 통장을 갖고 있으나 별반 다를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우울했던 3월에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주택청약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어서 그 대출을 갚은 다음에 해지를 했어요. 그 대출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또 이 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주택청약 담보 대출을 갚고 주택청약을 해지한 다음에 그 해지한 금액으로 다시 대출을 갚는 약간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가계부가 복잡해서 하여튼 그렇게 저는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또 주택청약을 그날 바로 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10년, 20년 동안 주택청약은 계속해서 2만 원 아니면 10만 원 정도 돈을 넣을 것 같아요. 청약도 깨고 거액의 수강료도 냈던 한 달이었어요. 그거 외에 월급 받기 전에는 별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날 월급 받기 전에 잔액 현황은 월급 통장은 0원으로 만들어놨고 소비 통장에는 3만 원 정도, 농협 도약계좌 80, 농협 적금 100만 원, 농협 주택 청약 저축 새로 만든 거에 2만 원 넣어놨고 또 농협 주머니 적금 60만 원, 또 카카오페이에 비상금으로 70만 원, 미래에셋 그 증권에 비상금으로 100만 원, 현금으로 이렇게 1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근데 얘는 10만 원은 정말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선물 받은 느낌인데 얘는 계속 선물 받은 느낌이 나게 가계부에 꽂아둘 예정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21일까지의 가계부를 작성을 했었는데 너무 바빴던 일주일이어서 영상도 제대로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1일까지 가계부를 영상을 올리고 다음에는 월급을 받고 나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저도 정리를 못해서 지금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그거를 정리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한 가계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